나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생 친구였던 영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슴이 좀 뻐근하네 하며 애써 웃던 그 친구가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친구의 죽음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 덕분에 저도 겪게 된 비슷한 증상을 조기에 알아채고 지금은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저처럼 나이 들어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올해 65, 경기도 남양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멘트 회사 다니다 은퇴하고 지금은 텃밭이나 돌보며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지요.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 한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영수였어요. 저하고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땐 맨날 뒷산에서 딱지치기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이 같이 대학도 못 가고 사회에 일찍 뛰어들었지만 늘 연락하고 자주 만나던 그런 사이였지요. 영수는 음식 재료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어요. 아침이면 남대문 시장이고 어디고 다니며 채소며 고기며 떼어다 납품하는데 손이 참 크고 정직한 친구라서 거래처들이 아주 좋아했지요. 영수가 은퇴를 하고는 본인이 평생 유통하면서 쌓은 재료 보는 눈도 있고 음식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결국 소박한 밥집을 하나 냈습니다. 동네에 있는 허름한 점포였지만 반찬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겨 있고 음식 솜씨도 좋아서 손님들이 입소문 내며 줄을 섰죠. 저도 개업식 날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첫 손님으로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영수가 음식을 내오다가 갑자기 멍하니 서더니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순간 걱정이 되어 너 병원부터 가봐라.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다. 했더니 에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병원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기더군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친구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쥔 그날 이후로도 그는 여전히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 맞고 음식 만들고 틈없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그 와중에도 가끔은 요즘은 숨이 좀 차고 가슴이 묵직한 게 하면서도 그놈의 바쁨이 우선이라며 병원은 나중에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늘 괜찮아. 에이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잖아.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쯤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영수가 식당 주방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북적이던 시간이라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하도 멍해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입관할 때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평화롭게 자고 있는지 그게 더 가슴을 미어지게 하더이다. 이 친구가 살아서도 고생만 하더니 이제야 쉬는구나 싶었지요. 마음 한켠에 자꾸만 내가 그때 강하게 한 번만 더 말렸더라면 이런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후회가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충격을 겪은 후 저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한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아직도 영수 생각만 하면 가슴 한쪽이 저릿하고 괜히 죄책감에 잠도 설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한테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밭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가빠오고 갑자기 이마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겁니다. 잠깐 앉아 있어도 가슴이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고요. 그때 영수 모습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이거 혹시 싶어서 가슴을 쓰다듬으며 소파에 누웠는데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혼자 사는 날이 많다 보니 혹시 나도 혼자 쓰러지면 어쩌나 싶어 겁도 나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영수 일을 겪고 나니 절대 이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특히나 이건 그냥 몸살이나 근육통과는 다른 말로 설명 안 되는 두려움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날 밤은 참 오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영수 생각에 마음이 짠하면서도 저 자신이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도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에 가슴이 더 조여오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증상을 없애려고 어떤 시도들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떻게든 이 증상을 잡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엔 인터넷으로 가슴 통증, 식은땀 이런 걸 검색해보며 민간요법부터 찾았지요. 한참 유명하다는 흑마늘이 좋다길래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먹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여기저기서 추천받은 걸로 한 보따리 사서 먹어봤습니다. 심지어 지인이 소개해준 한의원도 몇 번 다녔어요. 침 맞고 뜸 뜨고 보약도 한 첩 지어 먹었지요. 병원도 안 간 건 아니에요. 동네 내과에도 가봤고 심전도 검사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선 별 이상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몸이 이상한데 병원에선 괜찮다니. 그 말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은 좀 괜찮았다가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담벼락에 기대 서 있는데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끝까지 저릿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러다 나도 영수처럼 갑자기 가는 거 아냐? 싶은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증상이 들쑥날쑥하면서 점점 더 삶의 질이 떨어졌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이 와도 기운이 없고 어디를 가기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마음 한쪽에 늘 불안이 깔려 있으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친구 영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왜 이러는 건지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영상도 보고 건강정보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비슷한 증상 겪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전에도 아무 증상 없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저처럼 식은땀과 숨가쁨이 반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커뮤니티에서 초기 협심증은 단순 검진으로 잘 안 잡히니 심장 전문 병원에서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확실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겉핥기만 했구나 싶었지요. 그래서 심장내과 전문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검색하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한 중형 병원이 평도 좋고 거기 한 의사 선생님이 심장 쪽으로 명의로 불린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환자들 후기를 보니 정확하게 진단해준다.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잡아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약을 하려니까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증상은 반복됐고 가슴이 무거운 날엔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에 혼자서 유서를 써놓기도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그 병원에만 가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진료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선생님께 제 증상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지요. 아주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정밀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진료 이후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제 삶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이건 단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닐 수 있다며 심장 초음파, 심전도는 물론이고 관상동맥 CT 검사까지 권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제 심장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는 협심증 초기 단계였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망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상태라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요. 당장 약을 처방받고 식단 조절과 운동 계획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매일 싱겁고 기름기 없는 음식 먹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무리한 일 피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압과 맥박 체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트레스 조절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자체로도 심장에 무리가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혼자 생각에 잠겨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엔 음악 들으면서 가볍게 걷고 텃밭 가꾸는 걸 꾸준히 했어요. 처음엔 약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2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식은땀도 줄고 가슴이 조이던 느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산책할 때도 숨이 훨씬 덜 찼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겁이 났는데 지금은 그래. 내가 잘 관리하면 괜찮을 수 있구나 싶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친구 영수가 내게 남긴 마지막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제가 어떤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참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전까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뻐근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 없이 마음 편히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동네 친구랑 한강변을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분도 못 가서 헉헉거렸을 텐데 지금은 1시간도 너끈히 걸어요. 그 친구도 야, 너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 하면서 놀랍니다. 손자 녀석이 주말마다 와서 놀아달라 할 땐 예전엔 힘들어도 꾹 참고 놀아줬지만 지금은 정말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요. 음식도 바꿨어요. 짜게 먹던 습관 버리고
채소 위주로 식단 바꾸니 처음엔 밍밍했었지만요. 이제는 오히려 그게 익숙해졌고 속도 더 편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된장찌개 끓여서 손자에게 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엔 병원을 무서워하고 귀찮아했던 제가 이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정기검진을 받고 매일 건강 노트를 적습니다. 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넘기지 않아요. 영수 일을 겪고 나서 이젠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건강해야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영수의 죽음이라는 슬픈 경험,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가 직접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걱정 없는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다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매일을 더 정성껏 살게 되더라고요. 심장마비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 사람, 그리고 바로 내 자신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말이지요. 저는 친구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말 것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이유 없는 식은땀, 숨이 차고 피곤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꼭 전문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동네 병원만 들르다가는 큰 병을 놓칠 수 있어요.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내 심장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또 하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짠 음식 줄이고, 담배는 무조건 끊고, 술도 절제하고,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해도 내 심장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건 저도 직접 겪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 말고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제 친구 영수처럼 후회만 남기고 떠나지 마시고요. 저처럼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밀검진 받아보세요. 바쁜 일상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